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되면 빨간 내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 먼저 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빨간 것은 따뜻함을 뜻하고 또 이렇게 따스한 기운을 유발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까만 옷을 입는 것은 이 빛을 흡수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까만 옷을 입어도 좋고 빨간 것을 입으면 따뜻한 기운을 이런 얻는 또 발산하는 그러한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 내복을 자주 입습니다. 입는 이유가 아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추우면 생각지도 않게 발생하는 돌연사, 그냥 갑자기 팍 죽어버리는 이러한 심근경색, 우리 일반 얘기로 심장마비 환자들이 점점 많이 발생해서 뭐 어떤 자릿수란 얘기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런 유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겨울이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온도가 차가워지면 우리 피부가 오그라듭니다. 수축되면서 심장마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2017년도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들 보면 작년도 7월 달에는 4,377명,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4,348명, 그러나 12월, 1월 그 달에는 5,775명, 1월 달에는 5,660명, 즉 여름보다 겨울이 약 1,300, 1,400명이 더 많이 사망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겨울에 사망, 이 심내혈관으로 인한, 즉, 심내혈관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 외부 날씨가 차가워지면 좁아진 혈관을 혈액이 쭉 흐르다가 심장혈관이 막히면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이 좁아진 혈관으로 많은 혈액을 또 송출하고자 하다 보면 무리가 가서 심장병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돌연사의 원인을 보면 약 8, 90%가 전부 다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근경색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심근경색 맞았던 사람이 그냥 나는 뭐 약 먹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급성심근경색을 즉시 치료해도 또 재발하는 확률이 높고 또 30에서 40%는 결국 사망합니다. 이 우리 심장의 구조를 보면 세 개의 관상동맥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 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제한되고 또 잘 못 받고 여기에 썩은 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은 콜레스테롤이 썩어요. 그걸 산화한다 그러죠. 이 썩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으로 침투해서 끈적끈적해 죽같이 돼, 팥죽같이 돼요. 그걸 죽상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끈적끈적한 게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 있으니 피가 흐를 수가 없어요. 또 이게 또 굳어버려요. 경화야, 경화. 에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혈관이 서서히 좁아지다가 여기에 어떤 문제를 해서 염증이 생기고 이것을 해서 다른 부분에 이 죽상 끈적끈적한 부분 거기에서 그냥 옆에서 터지던 거기서 터져버려요. 그럼 이 터진 그 부위로 나오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혈전이에요. 혈전. 그런 혈전들이 생기면 혈관이 완전히 막힙니다. 이게 심근경색의 구조예요. 이렇게 막힌 혈관 때문에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면 심장 조직이 괴사합니다. 썩어요. 산소를 공급받아야 움직인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또 이 세포들이 영양분을 받아 먹고 에너지를 발생해내니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 조직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갑자기 막혀버린 것. 그건 급성심근경색. 이러한 그
관상동맥 내부가 혈전으로 완전히 막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막혀서 심장 조직이 또 심장 조직이나 그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썩는 질환, 이게 바로 심근경색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심장 조직이 죽은 것, 괴사한 것은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심장마비, 심근경색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할지라도 또 재발하고 그냥 돌연사의 위험성을 높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해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이 심근경색, 심장마비가 오고 있다 하는 증상들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인 내용도 있지만 우선 가슴을 쥐어짜는 듯이 통증이 생겨요. 이 가슴팍이 아주 아파 죽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곤란이 와요. 그리고 가슴 정중앙에 약간 좌측으로 여기서 시작된 통증이 여기 어깨, 목, 등 뒤로 방사합니다. 또 팔까지 아파요. 그리고 호흡곤란, 가슴이 벌렁벌렁, 심기양진, 땀이 식은땀이 쫙 흐르고 또 때로는 구역질도 나고 어지럼도 생기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그래서 대개 소화불량이 있으면 이것이 위장장애인 줄 알고 소화제만 먹다가 결국 병을 키우는 이러한 잘못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 것이 옳은 지혜로운 이런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환자에 따라서는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대개는 이게 먼저 나타나는데 이 통증이 오기 전에 벌써 그냥 의식불명, 벌써 맛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심장마비가 벌써 와버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성인질환이 있으면, 만성 성인질환이 있으면 심근경색의 위험이 보통 사람보다 6배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6배 우습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위험 요인들을 흡연,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등 이런 만성질환들이 있으면 사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즉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이러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가족 중에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시는 보통 건강한 사람보다 3, 4배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뚱땡이들이나 또 육식 위주로 하는 식습관도 이런 심근경색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어요? 약 141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41명, 이거 괴롭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4분 이내에 심장혈관을 뚫어야 합니다. 스텐트를 박아야 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걸렸으면 119 부르고 여보시오, 엄마, 아빠, 형님, 동생, 삼촌 부르다 보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근경색이 오면 일단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동맥 폐쇄가 시작된 지 20분 이내에 심장 근육 안쪽에서 서서히 썩어가는 것이 진행됩니다. 괴사가 진행되고 2시간에서 4시간이 지나면 바깥쪽 조직까지 전부 다 괴사돼서 심장 근육 전체가 썩어 괴사돼서 심장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기 전에 벌써 30%는 죽고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하다가 약 10%는 죽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가 오면 일단 40에서 50%는 그냥 현장에서 죽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소생 확률이 50%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아는 지인이
또 심장마비로 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잘못한 결과가 그냥 60도 못 되고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아픔을 가진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LRC 식사 우리의 생식입니다. 이 생식을 6개월 동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99%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서양 의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만큼 생식이 좋은 거를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난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60도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이제는 옛날에 60이 넘어서 시작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 30대부터 시작돼요. 그러니 60 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100세 시대 나도 100세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지혈,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 세 가지를 갖고 있거나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요법 해야죠. 그래서 내가 매번 강조하는 거, 이게 LR 식사 우리의 생식이에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체질과 건강 정도, 지금 내 고지혈, 그 다음에 뭐 당뇨병, 그 다음에 고혈압 이런 거에 맞게 생식을 하는 게 가장 으뜸해요. 장수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혈전이죠. 터져서. 에이? 여기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다가 염증으로 인해서 이 죽상관이 터지고 또 이런 터지면 그런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마비가 생긴다. 그러니까 혈전은 인위적으로 그냥 등가죽에서 혈전을 뽑아내자 이게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잖아. 혈액순환이 잘 되는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하라 이게.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요.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무병장수할 수 있지. 그냥 아까 했던 뭐 먹을 거 다 먹고 뭐 비만 뚱땡 이래다가 그냥 우유 먹고 과자 먹고 뭐 통닭 먹고 방구나 뿡뿡 끼고 잠옷에도 뿍 일어나도 뿍 앉아도 뿍 그렇게 그런 나쁜 식습관을 갖고서 어떻게 100살을 살으려고 그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런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최소 8, 90은 살 수 있어요. 특별한 이런 뭐 교통사고나 그런 사고 아닌 바에는 이런 만성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생식이 좋다는 거야. 왜 죽을 때 가서 죽고 나서 후회하느냐 이 말이야. 생식하라고 내가 당신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 식이요법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아닐 것이다. 그래 엊그저께 심장마비로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인지 내가 잔소리 얘기하면 야 나도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뭔가 바꿨으면 그렇게 죽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어떤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지.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으로 못 고치는 거. 이런 이 뇌졸중 뭐 이거 뭐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거 음식으로 아니면 못 고쳐요. 미안한 얘기지만 생식 아니면 못 고쳐.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의사들이 무슨 뭐 그 약만 먹고 약 먹으면 10년 되면 어김없이 합병증 나타나는 건 왜 모르냐 이 말이야. 어김없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생식,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으로 먹으면 다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그 히포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다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고 온 거야. 새해에는 좀 오래 살도록 식이요법과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제발 좀 건강하게 아픈 소식 좀 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후딱하면 뭐 누가 죽었다, 후딱하면 누가 암 걸렸다, 후딱하면 누가 뭐 어땠다, 이런 얘기 좀 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제발 좀 우리 독자들은 더욱더 아시겠습니까? 식이요법 하면서 건강하게 삽시다. 그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화이팅!